식욕을 참기란 참 쉽지 않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병이 있다. 술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또 언제쯤 이게 또 아플까 하고 그런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는 기름진 음식, 술 뭐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황제병이라 불릴 정도로 음식과 연관이 깊은 병. 그것은 바로 통풍이다. 일종의 관절염으로 붓고 혹처럼 부풀어 오른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다. 조금 여기 있어야 되겠지. 관절을 이렇게 단면 22년 전부터 통풍 발작으로 고생했지만 약으로만 버티다가 이제야 전문의를 찾은 이명진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중간에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데도 그렇다는 게 좀 많지. 한번 손 좀 볼까요? 네. 이 결절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앓으셨기 때문에 결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좀 있고 이쪽 손에도 있으시고. 팔꿈치와 손가락 부위가 불룩 튀어나왔다.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프진 않으시죠? 아프진 않아요. 네네. 발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신발이 걸리셔서 발 관절도 마찬가지다. 예, 예.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심하다. 신발이 걸려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잘라서 신는 분들도 있는데 통풍약을 계속 드시진 않으셨죠?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요산 침착된 건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요산이 지금 관절 구석구석에 다 침착돼 있어요. 뒤꿈치까지 다. 통풍 CT로 보면 통풍의 원인인 요산 결절이 발 전체에 박혀 있다. 갑자기 이 왼발 엄지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 살살 저렇게 아픈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게 짧은 시간에 정말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퉁퉁 붓는 일이 잦았고 관절 모양도 점점 변형돼 갔다. 이게 최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주먹이 안 젖어져.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쉽지가 않죠. 펜 잡을 때도 좀 불편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퓨린은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에너지로 사용된 후 배출된다. 이때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요산이다. 요산은 대체로 65%는 소변으로, 나머지는 대변과 땀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 요산이 몸속에 남게 되면 통풍의 원인이 된다. 요산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피 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고 바늘과 같은 뾰족한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된다. 이 요산 결정은 관절 주위 조직에 침착하게 되는데 이때 백혈구는 요산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로 착각해 공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풍은 요산염이라고 하는 결정에 의한 일종의 급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의 특징은 다른 관절염하고 달리 갑자기 많이 붓는다는 거고요. 슬금슬금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첫날 가장 통증이 심하고 제일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절염과 달리 관절 표면이 발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붉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통풍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은 어떻게 확진될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다. 혈액 검사를 통해 통풍의 원인인 혈중 요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이게 몸속에 쌓입니다. 그래갖고 통풍이 악화가 돼요. 그 요산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5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통풍 발작이 안 생긴다고 되어 있고, 또 결절이 없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통풍 환자는 6mg/dL 이하로 유지하라. 그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권장하는 통풍의 치료 목표입니다. 이게 요산이 깔려 있는 연골 거예요. 바깥쪽으로 살짝 여기 또 염증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절에 요산이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액을 뽑아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뽀글물이 많아가지고. 관절액에 요산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다. 관절액을 뽑아서 일반 현미경과는 다른 편광 현미경으로 보면 요산 결정 특유의 길고 뾰족한 바늘 모양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통풍을 확진한다. 통풍은 손가락이나 손등, 발등이나 발목, 무릎과 팔꿈치 등 전신 관절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귀에도 나타난다. 통풍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급성 통풍 발작이라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관절 변형과 장애가 생기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이어진다. 요산 결정이 많이 쌓여갖고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통풍 결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통풍 결절은 요산이 많이 쌓이는 곳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엄지발가락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더 오래되면 손가락에도 생기고 뭐 팔꿈치에도 생기고 귀에도 생기고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요산 수치 자체가 높은 것 때문에도 신장의 여러 혈관이나 이런 그 신장 세포들에 영향을 주면서 그 만성적으로 기능을 떨어뜨리고 요산이 높아도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고 콩팥 기능이 나쁜 것 때문에도 요산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작용을 하면서 같이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둘 다 잘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체내에 계속 쌓인다. 요산을 배설해야 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산이 계속 쌓이면서 신장은 점점 더 나빠진다. 통풍도 점점 더 심해진다. 통풍 환자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만성 신부전이고요. 또 가장 흔히 침범되는 관절외 증상이 신장 질환입니다. 요산이 콩팥에 가서 쌓여갖고 거기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되는 통풍에 의한 만성 신부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로 결석입니다. 세 번째가 급성 신부전입니다. 요산이 갑자기 많이 생성되면은 갑자기 많이 생성된 요산이 신장에서 나오는 요관, 요로끼를 막아버려요. 통풍 환자의 10%는 결국은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하고 요산이 상당히 비례합니다. 대사증후군과 요산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중에 이제 비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풍 환자는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셔야죠. 통풍은 주로 약을 통해 치료한다. 약은 요산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시킨다. 관절 주위에 생긴 요산 결절을 없애고 요산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풍은 완치가 쉽지 않지만 약만 잘 먹으면 조절이 쉽다. 하지만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통풍이 가라앉고 난 후에는 그 약을 거의 안 먹었었어요. 한 3, 4일 지나면 안 아프니까 약을 먹고 나면은 안 아프니까 그냥 안 먹어버렸죠 뭐. 그러다가 한 1년인가 있으니까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약을 먹지 않으면 요산이 다시 올라가고 통풍 발작이 100%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평생 먹고 또 관리를 해서 요산 수치를 낮게 유지를 해야지 통풍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합병증이나 통풍 발작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산 형성 억제제 중에 최근에 개발된 약은 이렇게 심한 부작용도 없고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에 나쁜 영향도 주지도 않고 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평생 복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퓨린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음식을만을 드신다고 해도 우리 몸속의 요산은 1 내지 2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만 잘 드셔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 조절은 약물 치료의 보조 치료지 식이 조절만으로 통풍을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되겠습니다.